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3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지난 2월 28일에 있었던 하노이 회담 결렬 내막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힐 전 육자회담 대표가 VOA와 인터뷰를 하면서 비밀 정보를 하나 털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정은이가 미국의 실무진이라 하면은 폼페이오, 비건, 볼튼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제쳐놓고 트럼프 대통령만 상대하려고 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제공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트럼프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폼페오가 옆에 제동을 걸어가지고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그런 정보가 있다. 이런 일종의 비화 토론을 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 지금은 대학 학장을 지내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육자회담 대표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 여러 국제적 협상에 참여했던 아주 베테랑 외교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무부와도 어떤 자문 역할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생생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입장인데 그런 점에서 이 정언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가 VOA 미국의 소리와 전화통화를 한 내용인데 누구한테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북한은 스티븐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통령 등에게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부 정보도 주지 않았다. 오직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거기서 북한의 카드와 북한의 정보를 내어놓고 우리가 이걸 폐기할 테니까 미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달라. 이런 식으로 1대1 담판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런데 힐 전 차관보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옆에 있다가 김정은 트럼프 회담에 끼어들어갔답니다. 끼어들어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귓속말을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장 아주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엄정한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북한은 폼페오가 들어서서 트럼프를 강경 노선으로 바꿔놓았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깽판 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북한 너희 당국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볼튼, 폼페오 두 사람을 여러 차례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회담은 처음 보았다. 정상끼리의 회담에 왜 실무자들이 끼어들어가서 뒤집어 놓느냐 하는 취지였습니다. 볼튼을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볼튼은 핵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북한 정권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주장을 줄곧 해온 사람입니다. 저 옛날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그러니까 볼튼을 욕을 하는 것은 그게 뉴스가 아닌데 이번에는 폼페오까지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폼페오에 대한 욕설이 볼튼에 대한 욕설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참 좀 의아했는데 이번에 힐 차관보의 설명이 문제를 좀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폼페오가 그 옆자리에서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걸었다 이거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VOA와 전화통화에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북한 협상팀은 미국 측과 어떤 형태의 진지한 논의를 나누는 것도 근본적으로 거부했고 자신들의 지도자 김정은이가 하노이에 도착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모든 것을 논의할 것이니까
실무자, 비건을 상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폼페오에게도 사전에 북한이 어떤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이야기하기를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거래하면 김정은이가 제안한 대로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것은 완전한 오판으로 밝혀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 오판한 것과 또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오판을 했다는 겁니다. 서로 두 사람이 오판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협상의 달인이라고 생각하고 김정은이는 작년 6일이 싱가포르 회담을 해보니까 트럼프를 속여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일리가 있는 게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합의문은 완전히 김정은에게 트럼프가 속은 문서입니다. 속은 문서입니다. 그 문서 내용은 북한 노동당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합의를 하고 나오니까 미국 언론과 민주당이 반발한 것은 물론이고 볼턴, 폼페오 이런 사람들도 아주 난감해가지고 그 뒤수습을 하는데 골치를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회담할 때는 아마 볼턴, 폼페오 두 사람이 긴밀하게 서로 협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다소 성격상 잘 맞지 않고 라이벌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김정은에게 두 번째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는 아마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 봐요.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내어놓은 카드를 딱 거절하고 이런지에 거절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당신들이 5개의 핵 프로그램 운영 시설이 있다. 이거 다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5개는 지금 밝혀진 거는 영변 정도인데, 영변 풍계리 정도인데 그것보다 몇 개가 더 있다는 건데 그것을 미국이 정보 파악으로서 자료를 가지고 김정은에게 들이댔다는 거죠. 5개 있지 않느냐. 이걸 다 없애라. 그 5개가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게 우라늄 농축 시설입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은 영변에 공개된 게 하나 있고 숨겨진 게 2-3여 개 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미국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 뭐 강선 지역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한 번도 그런 시설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또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이 시설 맞지 않느냐 이렇게 들이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는 들이댔다는 겁니다. 5개 들이대면서 이거 다 없애라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양쪽에다 카드를 내버려 버렸어요. 즉 김정은도 우리는 영변만 폐기하겠다. 자기 카드를 내밀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너희들 5개 갖고 있지 않느냐. 5개. 이거 다 없애라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노출시켜 버렸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서로 퇴로를 찾기가 타협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5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미국 국민들한테 이 5개를 다 없앤다고 이해해야 됩니다. 5개 있다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은 영변 폐기하는 것도 꽤 진전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북한에 조금 제재를 해제해 줄 수 있는 여지도 있었지만은 이미 5개가 있다고 선언을 해버렸으니까 더 이 말을 물릴 수가 없게 됨으로써 미국과 북한과의 이 협상 전망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김정은이가 어떤 전략으로 나왔다가 실패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 속았는데 트럼프는 계속 김정은과 사이가 좋다 하니까 김정은이는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트럼프, 그러면서 트럼프는 당시에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었는데다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그 본질을 잘 모르더라. 그래서 6.12 싱가포르 회담 때 한번 속여 먹었으니까 이번에 1대1로 만나면 자신 있다. 그러니까 기차를 타가지고 3일 동안 오면서 포럼도 잡고 하는 이런 쇼를 벌리기 위한 준비까지 해가지고 왔는데 막상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옆에 폼페오, 볼턴이 딱 버티고 있다가
트럼프의 두 손을 잡고 김정은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하면서 오히려 김정은이가 꺼낸 카드를 공개해버림으로써 김정은의 수가 다른 수를 쓸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버렸다. 역공을 당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제 미국도 신무회담부터 해가지고 합의가 되면은 그때 김정은 트럼프 회담으로 간다. 이런 쪽으로 아마 접근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는 김정은이가 동의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상당 기간 김정은 트럼프 회담은 어렵다. 그리고 김정은 쪽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불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민족 공조 노선에 따라서 개성공단 무슨 금관산 관광 문제는 독자적으로 해결할 줄 알았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 일방적으로 가는 건 안 된다. 너무 앞서가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제대로 말을 또 하지 못한다 하는 배신감 내지 경멸감을 북한 노동당 정권 김정은이가 갖고 있으니까 남북회담도 이제 진전될 여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안보 외교 협상에서 밑에 실무진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지도자끼리의 합의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